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드라이버가 전설로 불리는 이야기. 한 번도 우승 못한 드라이버가 전설로 불릴 수 있을까요? 심지어 팬들 사이에서는 역대급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라티피.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불립니다. 고티피. 전설의 드라이버들을 지칭하는 고트 그레이터스트 오브 올 타임과 그의 이름 라티피를 합친 말이죠. 그런데 웃긴 건 그가 F1 역사상 가장 실력이 부족했던 드라이버 중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실력도 없고 우승도 없었지만 그는 어떻게 팬들의 밈 속 전설로 남았을까요? 이건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공감과 웃음, 그리고 실패를 사랑하게 된 과정입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차근히 따라가 보죠. 1. 부유한 배경에서 시작된 운명. 니콜라스 라티피는 199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이클 라티피는 캐나다의 대형 식품기업인 소피나 푸드의 CEO로 2020년 기준 약 3조 원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입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또 다른 대기업 유제품 브랜드 사푸토 가문의 일원이죠. 쉽게 말해 라티피는 태어날 때부터 돈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모터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고 비교적 늦은 나이인 13살에 카트레이싱을 시작합니다. 보통 프로 드라이버들이 58세에 시작하는 걸 감안하면 꽤 늦은 출발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빠르게 레이싱계에 발을 넓혀갔고 이탈리아 F3 브리티시 F3 포뮬러, 르노 GP2 현재의 F2 등 수많은 레이스를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팀을 옮길 때마다 아버지의 지원과 소피나 로고가 함께 따라붙었죠. 이 포뮬러 2에서의 고군분투.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GP2 시리즈연 F2에 참가한 라티피는 2016년부터 담스팀에서 풀 시즌을 소화하며 비로소 포뮬러 1을 꿈꿀 기반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한 번의 포디움 시즌 16위, 2017년 시즌 5위 개인 최고 성적, 2018년 시즌 9위, 2019년 시즌 2위. 하지만 챔피언은 닉 드 브리스. 2019년 시즌 초반 3승을 하며 잠시 챔피언 경쟁을 펼쳤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일관성이 무너지며 포인트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윌리엄스 F1 팀의 테스트 드라이버로 활동하며 F1 데뷔의 길을 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연 것도 역시 아버지의 후원이었습니다. 3. 윌리엄스로의 F1 진출. 2020년 라티피는 드디어 포뮬러 1 정식 드라이버로 데뷔합니다. 소속팀은 윌리엄스. F1 역사상 전설적인 팀이지만 당시엔 재정난과 하위권 성적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라티피의 가족은 팀에 막대한 후원금을 투자했고 그 대가로 그가 시트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당시 윌리엄스는 소피나의 후원 로고를 차량에 크게 붙이고 있었으며 심지어 팀이 일시적으로 재정 위기에 빠졌을 때 라티피 아버지의 계열사가 긴급 자금을 윌리엄스에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적이었습니다. 동료 드라이버 조지 러셀과 비교하면 라티피는 명백하게 뒤처졌습니다. 러셀은 예선에서 Q2를 자주 진출하며 실력을 증명했지만 라티피는 대부분 마지막 줄에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레이스 중 수많은 실수를 남기며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고들로는 2020 오스트리아 GP 첫 예선 충돌, 2020 헝가리 GP 피트에서 나와 바로 스핀, 2021 헝가리 GP 레이스 초반 혼전 속에서 7위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보였지만 다시 추락, 2021 이탈리아 GP 유일하게 조지 러셀을 예선에서 이긴 경기, 그리고 2021 아부다비 GP가 있습니다. 4. 역사에 남은 아부다비 2021. 2021년 F1 시즌은 루이스 해밀턴과 맥스 페르스타펜의 치열한 챔피언 경쟁으로 기억됩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아부다비 GP에서 두 선수는 동점으로 맞붙었고 해밀턴이 레이스 후반까지 선두를 지키며 우승이 유력했죠. 그런데 라티피가 경기 막판 단독사고로 벽에 박으면서 세이프티카가 출동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FIA 국제자동차연맹의 석연치 않은 판단으로 인해 페르스타펜이 마지막 랩에서 해밀턴을 추월해 우승하게 되죠. 이 장면은 F1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피날레 중 하나로 남았으며 그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 라티피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FIA의 경기 운영 방식 전면 개편, 경기 감독 마이클 마시 경질, F1 규정 개정 등 F1 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라티피 본인은 단순한 실수였지만 그 영향력은 F1의 역사를 바꿔놓았죠. 이후 그는 SNS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한동안 경호를 붙이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팬들은 오히려 그를 유쾌하게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밈의 전설이 되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능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태도, 그리고 실수조차 유쾌하게 만드는 그의 존재에 매력을 느꼈죠.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밈이 만들어졌습니다. 카피티 항상 벽에 있다. 세이프티카 SUMMONER LATIFI 피육피육 sometimes it's a LTIFI. 이러한 밈들은 단순한 놀림이 아닌 F1 커뮤니티 내에서의 애정 어린 유머로 소비됐습니다. 특히 그가 사고를 낼 때마다 경기 흐름이 바뀌는 것을 두고 마치 신의 장난처럼 묘사되기도 했죠. 라티피가 남긴 것들. 라티피는 2022년 시즌을 끝으로 F1을 떠났습니다. 총 3시즌 출전, 하위권 고정, 득점은 단 9점, 예선 최하위 다수. 하지만 그는 지금도 밈의 아이콘으로 회자됩니다. 그의 실패는 조롱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인간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절대 남 탓하지 않던 태도. 이 모든 것이 그의 부족한 실력마저 용서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7. 실패는 때론 더 큰 유산이 된다. 라티피는 챔피언도 아니고 포디움에도 거의 오르지 못했고 기술적으로도 눈에 띄는 재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유쾌하게 남겼고 그것이 F1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만들었죠. 인터넷 시대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결과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신을 투영하게 됩니다. 니콜라스 라티피는 그래서 실패한 드라이버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F1 드라이버였습니다.